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자,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요즘 날씨만큼이나 이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텐데 시장 상황 여전히 안 좋잖아요. 예, 진짜 요즘 날씨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어제 뭐 엊그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네. 근데 제가 뭐 이 스토리를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집 가진 분들은 더 쌀쌀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이 유주택자들만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 뉴스에서 뉴스픽을 보셨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용어 네. 나오잖아요. 예. 집값이 진짜 막 떨어지고 있긴 한데 또 이게 또 시장이 또 꽁꽁 얼어붙어서 미분양 사례도 막 속출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이런 이야기 막 유행하고 예. 그게 다 이제 아파트 지은 건설 회사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거기 네. 돈을 댄 금융 회사까지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주택자들만 이게 추워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5천만 인구 다 지금 큰 문제를 부닥칠 수 있는 거라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참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역시 뭐 이런 배경에는 고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네.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달 비용이 커지고 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만 금리 올린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맞습니다. 나라 중앙은행도 계속 뭐 동반해서 올렸는데 예. 해외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이제 거품 붕괴, 가격 하락에 이제 떨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 뭐 중국,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특히 호주, 뉴질랜드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제 모두가 이제 막 불안감에 아마 잠을 이제 못 이루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또 각국 정부도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예.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인데 이제 글로벌 주택 시장이 브루털한 다운턴, 그러니까 잔혹한 하락에 접어들고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제목 뽑았더라고요. 예. 또 이제 또 이런저런 또 외신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아이템 재밌겠다 해서 생각하고 외신을 막 본 거거든요. 또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 출신 교수는 올해랑 내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집값 하락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딱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예, 근데 올해까지는 제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내년이라는데 제가 좀 주목을 좀 한 그런 코멘트예요. 그런 전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저런 또 보고서도 찾아보고 또 리서치 기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도 또 보고 하는데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영국계 기관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2007년, 2008년 이후로 가장 우려스럽다 주택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다 아시는 시기잖아요. 금융위기 시기.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죠. 예, 미국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으면 모기지 못 갚으면서 집값이 떨어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주택 시장이 이제 갈림길에 섰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느냐 아니면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느냐 둘 중 하나인 거야. 하락은 맞는데 예. 예. 둘 중 하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얼마나 떨어질지 그 수치 같은 것도 좀 나왔나요? 예, 제가 이제 IMF 이제 전망을 보니까 네. 집값이 앞으로 3년 동안 기준으로 신흥국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25% 그리고 선진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서 한 10% 이상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던데,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터져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지점이 있다고 네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인이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저금리 기조 속에 팬데믹 때 네.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제 금리 정상화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집값이 또 하락하는 건데 네. 특히 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뭐 미친 듯이 금리를 또 올리고 있죠. 예. 그렇죠. 역시 뭐 전 세계적인 이런 금리 인상 파장의 근원지, 진앙지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미국 주택 시장이 이제 꽁꽁 이제 거래 절벽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예, 거기도 거래 절벽인데 거래 절벽이란 표현까지는 좀 그런가?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부동산 중개인 협회 데이터인데 미국이에요. 네. 이게 주택 매매 건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그 2022년 11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맨 끝에 했단인데 네, 이제 네. 낮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2020년 5월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예, 12년 완전히 만에 줄어들었네요. 예. 가장 낮은 거래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집이고 예. 이건 이제 인포맥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정보 앱 어플리케이션 인포맥스의 데이터인데 아. 여기 보면 이제 녹색이 이제 영역 차트가 신규 주택 판매인데 이제 신규 주택 판매도 2021년 하반기쯤부터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건 새 집이건 할 거 없이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리고 여기 분홍색 선을 보시면 이게 건설업체 미국의 건설업체 심리를 나타내는데 2022년부터 그 급격한 우하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단인데 아, 네. 네. 근데 이게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라는 주택 시장 지수인데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85예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초에. 네.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서 건설업체 100군데 중에서 85군데 정도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고 15군데는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한 35 정도 되니까 예. 30 정도 되니까 예. 이제 100곳 중에서 70군데는 건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나 뭐 마찬가지 거래 안 하고 예. 이제 건설업체들도 이제 새로 뭐 짓지도 않고 뭐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 시장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죠. 예.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빼먹었는데 네. 세인트루스 연방준비은행에는 케이스슬러 주택가격 지수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고점이었고 작년 6월이 고점이었고 계속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다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예. 이제 6% 정도 더 떨어지는 전망인데 이거는 좀 양반이고 그리고 이제 5에서 15% 본 이제 피어폰트 증권사라고 있고 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20-30%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전체적인 컨센서스 보면은 네. 고점 대비로 12%가 외신 조사한 컨센서스인데 거기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은 30% 하락이니까 그러니까 30% 하락이라는 어떤 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30% 하락이면은 그쵸. 제가 뭐 만약에 1억에서 한 3천만 원 자기 자본 에코티로 삼고 7천 빌려가지고 집 샀으면은 자기 자본 다 날아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숫자가 이게 예. 평균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체감은 저는 이거보다 2배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예. 집값 하락인데 보통 예. 보면은 10%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뭐 10% 이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물건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곱절은 더 빠지는 물건들도 많고 거기에 더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2008년 미국 시장의 미국 주택 시장은 원래 80년대 이후에는 계속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예. 변화가 없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직전에 이제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뛰었다가 맞아요. 예. 한번 다 리바운드한 경험이 있잖아요. 회복은 됐잖아요, 다시. 예.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경험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회복을 이겨냈으니까 지금도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다시.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바닥이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저 이렇게 바닥이 아니 그게 진짜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서 다 전문가 분들을 이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네. 몇 가지만 찾아오고 숫자도 몇 가지만 찾아온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사태는 안 온다. 서프라임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닌 거다라고들 하는 게 일관적이에요. 예. 일관적이고 뭐 그때보다 심한 이런 얘기는 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저희가 지금 미국 이야기 알아봤는데 중국도 예. 뭐 그동안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들 맞아요. 내놨었고 예.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꾸준히 듣고 왔는데 예.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뭐 규제 많이 내놨죠. 그냥 집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네. 뭐 PIR 해가지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봉 한 40년 모아야 집 한 채 사고 선전, 매직 이런 데는
엄청나게 높고 뭐 중국에 이제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긴 한데 여기 또 거기 그때 이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예. 집 한 채 살려면은 지갑 6개 필요하다 했어요. 지갑이 여섯 예, 개. 어떤 왜냐면 지갑이 필요합니까? 저랑 네. 이제 제가 이제 아내 될 결혼한 사람의 지갑이 2개고 네. 이게 어머니 아버지 지갑 2개, 장인 장모님 지갑 2개 해서 아이고. 6개 합쳐야지 집 한 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만큼 집값이 비싸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엄청 비쌌어. 엄청 비쌌고 뭐, 또 옛날 이제 데이터 보면 이제 큰 조정을 겪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새에 너무 안 좋죠. 예. 너무 안 좋은 게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5% 감소했고 완공도 많이 줄었고요. 네. 뭐 집값이 당연히 하락세죠. 네. 여기 뭐 중국의 리서치 기관 보고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일단은 현황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까지 보면 이제 분양가가 5개월 연속해서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시기가 겹치는 거죠. 이제 작년 6월에 다 미국이나 중국이 다 고점이었다. 똑같네요. 네. 그리고 매매가도 7개월 연속 미끄러졌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거 보면 비관적인 뷰 잘 못 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되게 중국의 이제 특성상. 순하게 예. 순화해서 얘기하곤 하는데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냥 박아버린 게 그냥 집값 하락 추세는 바뀌기 어렵다. 그냥 박아버린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다 인정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고 네.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중국 부동산 위기 많이들 언론에서도 뭐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까 뭐 규제를 많이 이제 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규제를 많이 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진핑 했던 말 중에서 房子是住的不是弄巧的라고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집은 사는 곳이지 이게 투기 사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기본적인 이제 정책 기조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긴 한데 이게 작년부터는 이제 좀 완화로 그래 돌아섰죠. 이게 너무 이게 부동산이 이제 중국 경제에서 한 3분을 차지한다, 4분을 차지한다 그래요. 이거는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섰는데 이게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주황색 라인을 이제 보시면은 네네. 이게 론 프라임 레이트 이게 LPR이라고 대출 우대금리예요. 대출 우대금리인데 이게 사실상 뭐 집계를 은행들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이런 형식이긴 한데 사실상 뭐 정부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코픽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쵸. 네. 예, 뭐 아무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인데 이게 보면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예, 그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도 좀 내려주면서 조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조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냥 살린다 했는데 조처 너무 많이 나왔고, 그냥 가장 최근에 있는 것만 그냥 뭐 캡처해서 나온 건데, 뭐 부동산 기업들 그냥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또 좀 풀어주고 네. 뭐 그런 조처도 이제 증감해서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 TF? 예. 예. 그냥 핵심만 뭐 어려운 말 빼고 그냥 핵심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부동산 경기 살리기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는 좀 한계가 있다,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중국 정부는 예. 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뭐 오픈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아주 계획적인 예. 계획 경제고 그쵸. 규제 경제고 예. 당국의 정책이 그대로 녹여 들어가서 예.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예. 마침 또 이 시기가 지금 시진핑 새로운 예. 뭐 임기가 시작되는 맞아요. 시기잖아요. 예. 지금 이게 접지 않으면 사실은 시진핑 정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예. 강력한 부양책도 필요하고 연착륙도 해야 되고 예. 고민이 좀 많겠어요. 예. 이게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일련의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평가를 하기에는. 근데 중국 정부가 구사한 정책들이 그 정도 효과를 낼지는 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중국의 이제 헝다 사태니 뭐 부동산 위기니 이런 거 있었을 때 네. 기본적인 기조가 그냥 안정적 철거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연착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 기업들 다 구조조정하고 부동산도 이제 미분양된 것들 다 이제 해소하고. 조정하고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 나가겠다. 이 리스크들을 이런 부실 자산을 다 정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안정적 철거가 이제 과연 가능할까 이게 거의 아파트 다 무너져 내리는 수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어떤 뭐 시위하는 것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막 체포당하고 예, 그게 이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위가 많이 부각되고 그렇죠. 또 백지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예. 뭐 최근에도 막 잡혀가고 하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진짜 시위를 잘 안 하는 나라인데 예전에 홍대 사태 있고 막 그 아파트 안 넘어가고 할 때 그때도 시위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중국 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어떻게든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점이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똑같은데 쌍둥이 예.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집값 하락도 계속 하락할 것을 보고 다른 나라 예. 좀 말씀하실 예. 때 그 뉴질랜드, 호주도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아시아 태평양만 딱 집어가지고 이제 IMF가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보고서를 쓴 건데 예. 여기도 이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제 공포가 상존하죠. 네. 이 데이터 차트를 보시면은 네. 2019년부터 이제 2021년 4분기까지 이제 팬데믹 2년 동안 아태 지역에서 네. 집값이 이제 각 나라별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위예요. 20%인데 뉴질랜드가 제일 뉴질랜드 월등히 35%, 호주 뭐 22%대 23%이 정도 될 것 같고 일본. 우리나라 20%인데 그다음에 일본이고. 예,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고 이것도 이제 뭐 거품이 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또 이건 또 오늘의 주제랑은 좀 별개긴 한데 네. 이게 저는 팬데믹 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뭐 다 집값 다 오른 줄 알았는데 예. 또 내린 나라들도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세계 평균 상승률이 10%인데 우리나라 20%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오르긴 올랐던 거예요. 예,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던 거예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뭐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저도 이거는 뭐 좀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예, 아무튼 뭐 다시 또 본론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게 오른 건 오케이인데 이게 반대급부가 예, 심하겠죠. 예, 그렇죠. 이제 하우싱 사이클이 이제 tend to be larger하다. 이제 이게 주택 시장 사이클이 크다라는 게 이런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우리말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한 12% 정도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홍콩, 재팬,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 12%면은 뭐 견딜만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기록인데 이제 IMF 집계 결과 91년 2분기에서 96년 3분기에 저는 뭐 그때 상황 뭐 태어나지도 않았었지만은 이때 5년 반 동안은 네. 우리나라에서 34% 떨어졌더라고요. 이 조정기 때는. 예. 예.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예. 그런가요? 체감을 그때 하시면- 어땠나요? 아니 그때는 무조건 거의 뭐 98년생이라서. 반토막이라고 저는 체감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체감? 30.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예. 이 정도면 진짜 반토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도 37이었나요? 예. 34죠. 33.7. 33.7인데 예, 예. 그냥 따지면 30% 뭐 예. 3분의 1인 것 예. 같은데 체감은? 예, 체감은 더 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떨어진 적도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저 딱 제 나이 정도 되는 제가 이제 만으로 29인데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예. 아, 계속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예. 뭐 관념 같은 게 이제 예. 뭐 생길 때부터 지금 해가지고 성인 된 이후로는 그냥 집값이 오르는 것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영끌의 심리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겠지. 떨어졌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부동산 불패에 뭐 신봉하는 거 아닌가 했던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어떤 90년대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5년 반 34%
뭐 이 숫자를 보면은 현재의 어떤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서도 잠시 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가 예. 이제 금융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 가능성 지금 예.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경제의 어떤 인프라 근간인 금융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네. IMF의 보고서도 그 금융 안정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이제 예. 나온 거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진짜 우려인 건데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이제 아태 지역에서 가계 부채가 이제 높은 나라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 조정으로 실물 경제나 금융 안정이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보면은 이제 OECD 데이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계부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계부채 순위라고 이제 예. 차트 제목이 있는데 OECD 회원국입니다. 네. 예, OECD인데 보면은 이제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빚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 예, 가계빚이 제일 많은 건데 네. 뭐 만약에 이렇게나 가계빚이 많은데 주담대는 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붕괴의 영향이 크겠죠.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물론 되게 건전하다는 평가는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충격들 뭐 한꺼번에 닥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 부분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집값 연착륙이랑 금융 안정을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크리티컬한 태스크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게 이제 IMF의 이제 제언이고 이걸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관심도 많으니까 뭐 이런 서베이도 이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꽤 저는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온 건데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보도 자료인데 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뷰가 좀 바뀐 거예요. 서베이 응답자들의 뷰가 바뀌었고 예. 뭐 여기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는 예, 그런 보도 자료고 서베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려스러웠던 점은 뭐 물론 그렇게 옮겨지겠지만은 그 변화폭이 굉장히 컸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실물 경제 그러니까 또 소비도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말 다 그냥 빼고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 떨어지면 소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민감도가 높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수록 이제 더 지갑을 더 굳게 닫는 경향이 있다는 경기 침체가 거고, 더 민감하게. 예. 그리고 또 뭐 늘 이제 더 체감상 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그만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도 또 안 돌고 하니까 그렇죠. 예, 다들 이렇게 많이들 느꼈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뭐 정부야 뭐 당연히 연착륙을 하겠다면서 규제를 다들 많이 풀었죠. 예. 뭐 강남 상거랑 용산 빼고 뭐 다 규제 풀고 뭐 그랬잖아요. 뭐 뉴스에 뭐 워낙 나왔으니까 뭐 다시 한번 뭐 반복 강조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냥 경착륙을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하고 이제 연착륙 위해서 낙하산을 달아주자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도 했고 네. 뭐 일단은 뭐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거품 붕괴 공포가 있는 거고 여기 전 세계 정부가 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조치를 내놓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딱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 딱 비교가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우리 정부가 잘 헤쳐나가든지. 네. 예, 아무튼 뭐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런 시기에 좀 좋은 성적표를 좀 받았으면은 우리나라도 경제를 위해서 예,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 네. 좀 무서운 뉴스, 좀 추운 뉴스를 추운 뭐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예, 덜 좀, 했으면 좋겠죠. 예, 좀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붕괴 우려 또 그에 따른 복합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